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공지했던 것처럼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예제 도면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영상을 2시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제 도면 그려보고 해서 대략 1시간 전후로 해서 한번 일찍 마쳐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좀 연습할 수 있는 예제 도면을 우리 학교 자료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3D 모델링을 하다 보면 요 패턴이라는 부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계속해서 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만들었다가 나머지는 패턴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시간도 충분히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F6번은 눌렀어요. 등각을 하고요. 늘 우리가 하던 XZ평면 있죠? XZ평면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스케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패턴은 우리 이 차원에서 스케치에서 보던 패턴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직사각형 2점 중심을 통해 가지고요. 자, 요 점에서 가로 100, 세로 80짜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100, 세로 80대는 직사각형 하나 만들었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F6번 돌출. 자, 높이는 한 20 정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먼저 직사각형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직사각형 패턴은 지난 시간 예제 도면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로 우리가 이제 홀 같은 거 있죠. 구멍 뚫을 때 이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구멍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구멍의 위치를 여기 정도에다 한번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 있죠. 이쪽 모서리에서 거리는 9mm.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엔터키를 하면 안 돼요. 엔터키 하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를 클릭하고 거리를 똑같이 9m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 관통되는 거 있죠? 지금 보면 요거는 깊이를 우리가 주는 거고 요거는 전체 관통이고 여기는 어떤 내가 지정한 면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 관통을 하는데요. 지름은 한 4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구멍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직사각형 패턴을 쓰면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피처는 이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향 1, 방향 2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향 1은 여기로 가겠다. 그러면 원이 이쪽으로 진행되죠. 그 다음에 방향 2 있죠. 방향 2를 여기를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게 되고 또는 방향 2를 같은 모서리를 찍어주게 되면 양방향으로 있죠. 이렇게 반전을 시켜볼게요. 그럼 방향 1은 이 방향, 방향 2는 저쪽 방향으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방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개수를 지금 현재 방향 1은 한 8개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간격은 한 11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 2 방향으로는 한 7개 정도요. 7개. 그 다음에 간격은 뭐 한 11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잡아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간격이라든지 또는 곡선, 거리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2D 스케치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11mm 있죠? 11mm 안에 8개가 들어가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11mm 안에 7개가 아니죠. 지금은 간격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7개를 11mm마다 배치하는 건데, 여기 또 거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9mm, 여기 9mm 띄웠으니까 양쪽을 띄우게 되면은 8m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82를 해볼게요. 그러면 82 안에 알아서 등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9mm, 여기 9mm. 그러면은 62가 되겠네, 그렇죠? 62. 안쪽에 7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만일에 곡선이 있다 그러면 그 곡선 길이를 등분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면 동일한 형태를 한 번에 우리가 표현을 볼 수 있고, 확장을 시켜보면요. 확장을 시켜보면 이 안에 피처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얘를 우리가 이제 수정을 또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내나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억제를 한번 해볼게요. 억제를 해주면은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따로 또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가되 불필요한 부분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억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억제된 거를 다시 이렇게 해제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들어가, 이거는 우리가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원형 패턴을 해볼 거니까요. 이 구멍을 요거 전체의 중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스케치에 들어가 보면 치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자, 요 치수를 우리가 전체 길이가 100이었으니까 50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거리를 우리가 임의대로 그렸다 그러면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요 삼각형이 있죠? 화살촉을 누르고 나면 이게 측정이 나올 거예요.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 모서리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거리가 나오죠? 여기서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50이 나왔죠? 자, 스케치 마무리하면 구멍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원형 패턴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 피처는 여기가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회전축은 안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요 네모를 만들 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모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점의 요 방향은 현재 Y축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축은 여기 모형 탭에 들어있는 Y축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60도 안에 들어가는데 시계 방향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회전축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 회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물체가 스스로 자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거 잠시 후에 다시 요거 잠시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360도가 다 돌아갈 때는 이 회전축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을 제가 줘보겠습니다. 180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요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반시계 좋죠?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6개가 이렇게 배분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 중앙에 있죠? 개수를 조금 바꿀게요. 5개를 해볼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2개 배치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또 이렇게 2개가 배치되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럴 때 바로 밑에 있는 중간 평면이라는 거죠. 이걸 눌러주면 돼요. 중간 평면. 자, 일단 처음이니까 360도 일단 그대로 가고요. 개수는 한 8개 정도 해볼게요. 해서 확인을 해주면 8개가 손쉽게 구멍이 뚫어졌죠. 자, 이거를 다시 이제 원형 패턴에서 자, 개수를 이제 홀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는 180입니다. 자, 이때 중간 평면이라는 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기존에 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똑같이, 그러니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동일하게 등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이 패턴은 지워보겠습니다. 패턴을 지워버리고 이게 구멍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윗면을 다시 새 스케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요 중심에서 조그마한 네모를 하나 그리는데요. 10mm에 10mm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이 될까요? 수평. 자, 요 점과 요 점은 서로 수평이다. 치수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전까지의 거리를 한 30, 40 정도를 30 정도를 하는 게 좋겠네요. 30. 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F6번 되겠죠? 자, 돌출. 요 네모를 차집합. 거리는 다음 면까지 확인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한번 패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패턴에서 얘를 기준을 잡았고요. 회전축은 여기서 아까 Y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걸 위에서 딱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니까 네모가 원점을 보고 있죠.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자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은 현재 이 6면 구멍이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4면이 되겠죠. 4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상태는 어떻게 확인해 보면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돌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자전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얘를 쓰는 거죠. 그럼 자전을 안 하고 그냥 그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돌아갔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이 만일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기준점이 이렇게 쏠린다는 것은요, 요 점에서 요까지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요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현재 요 선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길이가 다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걔는 중심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기준점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기준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요 빈 공간 여기 있죠. 요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면 요 원래 위치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자전을 하지 않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다시 F6번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대칭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대칭을. 자, 그러면 원형 패턴에서요. 원형 패턴에서, 개수는 3개를 하고요. 각도는 180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 평면을 이용해서 양쪽으로만 이렇게 할게요. 180을 하면은 겹치는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한 150 정도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해주면 지금처럼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칭을 합니다. 자, 대칭을 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원래 우리가 작업했던 거 여기죠. 얘를 잡게 되면 여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취소했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얘는 패턴이죠. 그렇죠? 요 패턴을 여기나 또는 요쪽 패턴을 선택하면 어차피 요 패턴 안에는 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패턴 작업된 거를 지정해 주는 게 편해요. 자, 그러고 나면 자, 미러 평면. 우리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대칭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울은 이렇게 YZ면 있죠.
YZ면에 거울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아이콘을 쓰셔도 됩니다. 또는 얘를 써도 되고, 단 전제 조건은 원점이 정확하게 여기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은 걸 볼 수 있죠. 자, 확인을 해주면 동일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인벤트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금방 우리가 원형 패턴으로 했던 거를 다시 대칭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벤트의 최대 장점이에요. 패턴을 다시 패턴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이 두 개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를 스케치로 들어가서 점을 몇 개를 그냥 꼭꼭 찍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상당히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일률적으로죠. 똑같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의 간격을 가지고 몇 개를 가라 이렇게 했고, 또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몇 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라. 일정한 패턴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용자 정의를 하게 되면 되게 편해요. 지금 요겁니다. 자, 스케치 연계라고 되어 있죠.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피처는 요 구멍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점이 십자가로 된 데는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우리가 찍어놨던 점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쏠렸죠. 그렇죠? 그럼 저거는 우리가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한 다음 예를 들어서 살짝 옮겨 볼게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하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스케치 연계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또한 여러분들이 손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패턴까지 종료를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3D 모델링에 관련된 기본적인 걸 끝내고요. 예제 도면을 일단 많이 작성을 해볼게요. 예제 도면 작성하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되면 여기에 곡면이 있죠. 곡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면을 쓰게 되면은 어떤 항공기의 형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수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프리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폼. 이 프리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3D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쓰는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항공기 모양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은 이제 닫겠습니다. 닫아버리고 새로운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자, 요거는 어떤 축입니다. 축.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축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그래서 축에 관련된 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구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회전에 관련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것도 들어가겠네요. 요거는 이제 패턴도 들어갑니다. 여덟, 아홉, 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쉽게 보이는 요 모양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자, 중앙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한 번에 그리려면 안 되고요. 먼저 외곽을 그려놨고 중앙에를 또 따로 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도면을 보고 도면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부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F6번 했어요. 이번에는요. 회전할 물체니까 XY 평면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XY 평면을 새 스케치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앞에서 본 모양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했고요. 자, 치수에서 보면 이게 100mm고 120mm가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크기 치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크기 치수를 대략적으로 있잖아요. 전체 길이가 100이니까
100을 줘서 크기 치수를 대충 먼저 맞춰볼게요. 100짜리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3, R2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무시를 하고요. 무시를 하고 외곽을 먼저 그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자, 모든 3D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모양을 좀 만들어 봤죠. 이제 조금 더 모양이 복잡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구석이 저쪽 위에 지금 구석을 계속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양쪽의 색상이 파란색이 된 거는 구석이 정상적으로 먹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선은 중심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둥근 부분 치수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50, 60, 7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치수는 50, 다음에 여기에서 요 꼭지점은 60, 다음에 여기에서 요 꼭지점까지는 7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80이란 치수가 보이죠. 여기요. 80. 그래서 여기와 요 치수는 8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치수가 현재 100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120이 되어 있죠. 자, 이제 길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20이란 치수가 보이죠? 20은 여기에서 요 치수가 20이란 뜻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꼬일 때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치수가 30이 됩니다. 이렇게 됐겠죠? 나머지는 여기서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한 선이니까요. 얘를 바로 찍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요거 치수는 20, 요거 치수는 30. 자, 이렇게 해주니까 완전하게 구속되었다는 메시지가 밑에 나왔죠. 항상 이런 식으로 완전 구속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자, F6번이나 또는 여기 큐브 있죠? 큐브의 집 모양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회전, 리볼브죠. 그렇죠? 그래서 회전 명령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바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확인하면 물체의 외곽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안쪽을 파낼 거예요. 안쪽을. 그러면 지금 현재 안쪽이가 만일에 직선 형태였으면은 구멍 기능을 파면 되는데 곡선이 있기 때문에요. 직접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Y 평면을 다시 새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떼어내야 되니까 떼어내는 게 펑션키 F7번이었죠. 그래서 F7번을 하면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여기 선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예전에 했던 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안쪽에 2mm 떨어진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형태만 봅니다.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위로 조금 올라갔죠. 그렇죠? 또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조금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곡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곡선이 60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종료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중심에서요. 이쪽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이 중심이 우리가 얼마인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길게 쭉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 부분은 둥근 면이죠. 그렇죠? 둥근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선상 했을 때 이게 안 잡혀요. 둥근 면일 때는. 만일에 이게 평평한 직사각형 형태의 면이었으면 가능한데 이거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곡선이죠. 그렇죠? 곡선이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형상 투영을 해서 얘를 투영을 해줄게요. 그러고 나서 얘를 해주면 되겠죠? 요 선은 여기에 동일선상으로 배치해라. 그리고 나서 홀을 자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그리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해볼게요. 중심선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먼저 요 폭이 2mm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변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를 먼저 줬어요. 그리고 요 값이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림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는 안에는 요 치수도 빠졌네요. 요 치수는 80으로 해주세요. 요거 지름 있죠? 요거 지름이 빠졌어요. 요거 지름을 80.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는 2mm를 좀 더 올릴게요. 그러면 총 84를 하겠습니다. 자, 치수에서 여기에서 요거까지를 80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를 84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길이가 21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치수가 30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치수는 똑같이 30. 그리고 직선 길이는 25가 되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60 돼 있고, 그쵸? 근데, 요 부분 좀 이상하죠? 하나가 빠졌죠? 여기에서 요까지의 치수가 68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 형태가 다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F6번. 회전. 자, 대신에 아웃렛을 파내겠죠? 그래서 차집합이다 해서 확인을 해주면 손쉽게 구멍이 빠진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본 형태는 다 됐고요. 이제 이거를 반을 잘라 볼게요. 잘라서 안쪽을 작업하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목깎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뷰로 갑니다. 다음 여기에 단면도가 있어요. 이 중에서 반단면, 말 그대로 반을 딱 자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XY면이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겠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잘라진 건 아니고요.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끝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끝냈으면 단면 뷰 종료를 했다가 저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반단면 가서 또 XY 평면을 또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한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뷰 마스터에 보면은 마스터가 있고 등각 도형, 정면, 평면, 우측면 돼 있죠. 자, 요거는 나중에 최종 저장하고 할 때 있죠. 이거를 3D PDF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DF 하면은 보통 2차원 평면이죠. 그렇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예제도 2차원 평면입니다. 근데 3D PDF를 하게 되면은 PDF에서 3차원 형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뷰 마스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라는 거 있죠. 그러면은 여기 뷰 1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기왕이면은 명칭을 바꿔보겠습니다. 천천히 두 번 찍어주면 돼요. 요거를 몽땅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전단면이라고 합니다. 전단면. 볼까요? 전 마스터 더블 클릭하면 메꿔지고 전단면 하면 뚫어지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잘 기억해 주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안쪽에부터 먼저 할까요? 여기 R5라는 거 있죠? 그러면 3D 모형에서 목깎기 반지름은 5mm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5mm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쪽에 있는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지정을 해주면 5만큼 됐죠. 적용. 그 다음에 바깥쪽에 2mm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2mm 해주고 화면 돌린 다음 요 모서리가 되겠죠. 그래서 또 적용. 그러면 이제 목깎기가 끝난 거죠. 이제 남은 거는 못따기죠. 못따기가 안쪽에 보면 여기 2가 돼 있죠. 그렇죠? 여기가 2라는 것은 가로 세로가 2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이제 못따기가 되는 거죠. 기본 2가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2가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바깥쪽에 그렇죠. 이쪽에는 얼마라는 지금 치수가 없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2mm보다는 조금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두 군데는 1.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2.5. 보통 우리가 도면에 빠진 치수들은 밑에다가 노트를 하는데 이게 지금 노트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2.5는 여기 바깥쪽이 되죠. 그래서 바깥쪽을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턱이 있죠. 큰 턱. 요거 제가 한 1.5로 하죠. 그랬으니까 1.5 여기죠. 여기와 여기가 1.5가 되는 거죠. 자, 적용.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여기죠. C3. 챔퍼라는 뜻이죠. 그래서 3이 여기가 되겠죠. 해서 확인.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마스터를 더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까요? 자, 등각 투영을 해주면 화면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면. 여기가 정면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평면. 정면이나 평면이나 똑같겠죠? 그 다음에 우측면. 우측에서 본 모양. 이런 식으로 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만일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파일 있죠? 파일에서 여기에서 그 다른 이름 저장 있죠? 미안해요. 내보내기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3D PDF라는 거 있죠?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3D PDF를 했을 때 여기에 제목, 주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보면은 값이 있는 필드만이라는 거 있죠. 요거 지정해주면 그럼 작성자는 누구이고 요런 몇 가지만 지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 몇 가지만.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폴더를 어떻게 할까요? 내 문서에 한번 내 문서 말고 내 문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항공 15번이죠. 그러면 자, 항공 대시 15의 PDF로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저장하고 게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파일이 저장이 안 됐네요. 자, 그러면 먼저 저장을 해볼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안에다가 항공-15가 되겠죠. 먼저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내보내기에 3D PDF. 그러면은 현재 요 내 문서 안에 항공15-pdf란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값이 있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게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3D PDF를 지원해 주는 거는 인벤터 2018 버전부터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3D PDF는 보는 프로그램이 어도비에서 나오는 아크로벳을 써야 돼요. 지금 현재 요거는 그 EJET PDF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는 내용이 안 보이고요. 여기서 볼 수가 없고, 자, 탐색기를 하나 실행을 해가지고요. 내 문서에 가볼게요. 문서에 항공기계공학과의 이 파일이죠.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이거를 제가 아크로벳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정면도 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림이 옵션에서 항상 실리를 해놔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정면에서 본 거, 우측면에서 본 거.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왼쪽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서 바로 실시간 바로 돌려볼 수 있어요. 휠을 돌려서 확대 축소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방향 돌려보고,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3D PDF예요. 그래서 이 3D PDF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공기를 하나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그 항공기를
정면에서 본 거, 측면에서 본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서 조명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단면들도 있죠. 단면도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D PDF는 최근 들어서 시험장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15번 예제를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16번 예제죠. 자, 둥근 물체는 다 있죠. 회전이라는 명령을 쓰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다음, 자, F6번 해볼게요. 둥근 거는 일단 우리끼리는 약속할게요. XY 평면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 있죠? 크기 치수가 122가 돼 있다. 그렇죠? 그럼 요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122만큼 치수를 하나 넣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처럼 자, 이렇게 할게요. 요 선은 처음부터 중심선으로 바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체의 외곽을 따라서 있죠. 외곽을 따라서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아까처럼 대신에 여기 모서리들, 못따기들 이런 건 다 무시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하나, 자, 선을 잘못 그렸죠. 잘못 그렸을 때는 그냥 취소를 하고 다시 가주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위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자,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실선이 따라 나오죠. 실선이 따라 나오면 이게 구속이 바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진 부분 있죠.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됐죠. 그리고 끝에는 호가 있으니까 얘도 그냥 취소를 할게요. 지금 높이가 4mm가 되는 부분에 호가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스케치 배울 때 기억나시죠? 자, 클릭하고 시작점, 그렇죠? 그때 회색이 나왔을 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면 곡선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곡선이, 여기서 곡선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아예 곡선 자체가 적용이 안 되네요. 자, 적용이 안 될 때는 그냥 홀을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끝점, 끝점 살짝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곡선의 중심은 요 직선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치를 해서요. 요 점은 여기 이렇게 부착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전체 치수를 한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34라는 거 있죠? 치수, 그러면 여기와 요거 치수가 34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4가 돼 있죠? 그러면 요 점하고 요 끝점이 있죠? 여기가 4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자동으로 접선이 되어 버렸네요. 접선. 자, 그러면 일단 취소를 먼저 하고요. 얘부터 먼저 줄게요.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여기 치수 4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치수를 3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치수는 46이 되어 있죠. 46. 그 다음에 큰 게 80이네요.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80.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야겠죠. 다음에는 62. 여기에서 요까지 치수 있죠. 여기는 62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치수는 50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 방향이죠. 자, 요거 치수는 35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치수가 11mm겠죠. 얘를 먼저 줄게요. 안 그러면 크기가 좀 줄어버릴 것 같아요. 11mm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치수는 46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가 28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주면 또한 완전하게 구속되었던 메시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바로 해줘도 되고요. 해줘도 되고 나중에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곡선을 먼저 여기 하나 둘 살짝 배가 이렇게 꺼졌죠. 그렇죠? 했을 때 먼저 여기에서 치수에서요. 여기에서 살짝 올렸을 때 이 모양 나오죠? 깊이는 2mm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치수가 10mm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치수가 11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폐곡선이 여기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렇죠? 그럼 자동 인식이 안 되니까 분할을 했어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분할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구성선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스케치 마무리, 회전 하면은 이런 모양이 손쉽게 만들어졌죠.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F6번이나 또는 큐브에 있는 집 모양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를 우리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좀 살짝 확대를 해서 보면 이쪽에 조금 파진 구멍이 있는데요. 저 파진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구멍이 이렇게 뚫어지고 이렇게 뚫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구멍 기능을 쓰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살짝 돌려서요. 자, 구멍이란 명령을 주고요. 자, 여기 측면 찍고 여기 테두리 선 찍고 좀 정중앙 가죠. 대신에 요거는 거리를 주고요. 그리고 모양은 요겁니다. 카운터 볼을 했고요. 카운터 볼을 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들어가는 지름이 있죠. 요거 들어가는 지름이 32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는 32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30대 있죠. 그럼 이 깊이가 30이 되는 거죠. 여기를 3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38이 있네. 그렇죠? 그럼 30과 38이니까 총 68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 깊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깊이는 6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 치수는 20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치수는 2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끝에 있죠. 이 끝에는 지금 현재 90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드릴이라고 그러고요. 드릴의 끝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실제 드릴의 실제 끝각은 118도가 되고요. 제도각은 120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각도는 120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먼저 보면 이런 형태 된 거죠. 그렇죠? 확인. 그러면 안에 구멍까지 손쉽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요 안쪽에 있죠. 요거 판해 볼게요. 그러면 XY 평면을 다시 새 스케치 F7번. 자, 여기서 이거를 네모를 그려서 회전을 시킨 다음 빼도 되고요. 또는 작업 평면을 이용해서 있죠. 여기서 얼마 들어간 다음에 원을 그려서 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손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직사각형을 여기다 대충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일치라는 거 있죠. 자, 요 선분은 요 점에 일치를 해라.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회전축이 되겠죠. 자, 이런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치수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폭이 현재 요겁니다. 36이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 치수가 현재 4.5입니다. 근데 그러면 모양이 뒤집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요쪽 방향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치수에서 요 폭이 1.5가 되는 거죠. 1.5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 치수가 현재 4.5입니다. 근데 그러면 모양이 뒤집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요쪽 방향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치수에서 요 폭이 1.5가 되는 거죠.
요 치수입니다. 여기 1.5. 자, 그러면 이제 3D 모형에서 회전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바로 돌아가는 거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차집합이다. 해서 확인을 해주면 아까와 같은 모양이 손쉽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잘라볼까요? 자, 뷰에서 반단면 당연히 XY 평면을 잘라주는 게 낫겠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을 할 경우에는 습관처럼 이 뷰 마스터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뷰를 전단면 이런 식으로 명칭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습관화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요 안쪽에 있죠. 여기에 반지름 4짜리 있죠. 자, 그러면 안쪽부터 먼저 할게요. 반지름 4mm가 되죠. 그래서 그 반지름은 화면 돌려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4를 먼저 했습니다. 적용.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이 4, 5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먼저 4짜리 있죠. 4짜리는 이렇게 돌려서 여기가 4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추가를 해서 반지름은 5를 줍니다. 5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렇죠? 이쪽에 반지름 3이라는 거 있죠? 3mm. 3mm는 현재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못깎기가 다 됐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못깎기 한번 명령 가지고 다 끝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못따기가 얼마라는 게 현재 없는데요. 육안상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요 깊이하고 요 폭이 거의 같죠. 그래서 못따기를 2를 줘보겠습니다. 못따기를 2mm. 그러면 2mm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자, 확인. 그리고 요 15.5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중심이 여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10mm와 11의 절반이 5.5죠. 그렇죠? 그래서 10mm에다 5.5를 더한 15.5를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스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모양이 또 하나가 완성이 되었죠.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도면 작업을 또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항공 대시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면이 많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 다뤄봐야 될 도면들이 이런 도면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기계설계 산업기사, 4학년 때 일반 기계기사나 또는 항공 관련 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 항공 쪽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기계 설계나 또는 일반 기계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도면들을 실제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까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으면요. 자, 여기서 다시 부품을 하나 열겠습니다. 그리고 F6번 XY를 다시 새 스케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9라는 게 있죠. 여기 크기 치수.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79짜리. 그러면 도면은 여기서 요 방향으로 79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조금 내려주고 요거는 중심선. 보통 우리가 회전을 할 때는요. 회전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요 죄송합니다. 요 중심을 서는 기준에서 먼저 올라가면 1단, 2단, 중간에는 치수가 같을 때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2단, 3단, 4단 이렇게 해줘야만이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그래서 4단이니까 4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먼저 1단, 너무 길게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2단, 3단, 4단이 조금 기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중앙에 파지는 거는 나중에 따로 파도 됩니다.
쳤죠? 그래서 M20 똑같은 치수죠? 자, 그러고 나서 치수를 줘볼게요. 먼저 여기에서 요 치수가 되겠죠? 요 치수가 12mm가 되어 있고요. 12에 보면 뒤에 H6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끼워 맞춘 공차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M20 곱하기 1 되어 있는 거는 나사의 지름이 20이고요. 나사 산과 산 사이 1mm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델링 할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20만 맞춰주면 돼요. 요거 지름은 20. 그 다음에 치수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24가 돼 있죠. 그래서 24. 그 다음에 요거 치수는 27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27이 되는 거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한번 맞춰볼까요? 먼저 요거 길이는 12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13 돼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요. 여기 33이라는 거 있죠? 요거 길이가 33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길이가 10mm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의 기본 형태가 다 만들어진 거죠. 자, 요거 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스케치 마무리 F6번. 자, 회전 해서 기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작은 거 있죠? 이 작은 거를 이제 한번 파볼게요. 물론 한 번에 파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분할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새 스케치 그리고 F7번. 자, 이번에는 형상 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투영해 주고요. 여기 지금 1/파이 17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1/파이 17에서 1은 요 폭을 의미하고요. 17은 안쪽에 있는 요 구멍에 안쪽에 있는 축의 지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정도 있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 끝에 하나 붙어있죠. 그렇죠? 끝에 이렇게 하나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폭이 7이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1. 그러면 여기도 1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17이고 여기도 17이죠. 그러면 이걸 쓰면 되겠죠. 동일선상을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죠. 동일이라는 거. 근데 동일보다는 동일을 쓰는 게 낫죠. 동일선상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만일에 홈이 여기 파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선상보다는 동일이 낫죠. 그래서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치수를 한번 줘볼게요. 자, 요 점에서 여기까지 이 치수가 17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을 줘야 되니까 17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요 13 있죠? 요 치수가 13이 됐고요. 그럼 여기는 이미 구속이 다 끝난 거죠. 끝점에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3D 모양에서 회전 명령을 먼저 줘볼게요. 자,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은요. 축은 요 중앙을 통과하는 거니까 X축이 되겠죠. 대신에 차집합 해서 확인해주면 자, 이렇게 홈 두 개가 파졌죠. 다시 F6번 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렸죠. 그렇죠? 자, 3에 N7 돼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구멍 명령보다는 차라리 작업 평면을 잡아서 원으로 양방향 돌출해 주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 XY 평면 있죠? 여기를 다시 새 스케치를 해볼게요. 요 면을 잡았고 F7번. 자, 여기에서 6mm가 이렇게 왔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길이가 6mm니까 여기서도 6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구속을 주지 말고요. 선을 바로 그려버릴게요. 이쪽으로 6mm 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요 끝에서 요 끝점에서 파이가 3입니다. 지름 3에 N7 돼 있죠. 이것도 끼워 맞춤입니다. 그래서 치수는 3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돌출 이걸 잡으면 되겠죠. 차집합 양방향 그리고 전체 이렇게 해주면 한 번의 구멍이 또 손쉽게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파트 있죠? 상세도. 요 상세도는 지름 6자리 가지고 깊이를 3을 파는 걸로 되어 있죠. 요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작업 평면을 잡을 줄 알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요 평면이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요겁니다. 모서리를 통과하여 곡면에 접함. 미안해요.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인 거 이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평면을 이거는 위에 올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면을 봤을 때는 XZ죠. XZ를 잡고 마우스를 위에서 내려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자, 그러면 현재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하고 똑같은 위치에 작업 평면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를 새 스케치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이 있을 때 있죠. 면이 있을 때 요 위에 구가 하나 있어요. 면 위에 구가 있을 때는 점 접촉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면 위에 지우개를 놨으면 이거는 면 접촉을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면 위에 원기둥을 놨을 때 이때는 선 접촉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선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 접촉을 했을 경우에 선 접촉을 한다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들어있는 절단 모서리 투영이에요. 그래서 절단 모서리 투영해 주니까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 구멍의 위치가 여기에서 5mm가 떨어져 있죠. 이거는 원을 그려도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구멍 기능을 써서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점을 하나 찍는 거죠. 점을 대충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치수가 이게 전체 길이가 10mm였는데요. 치수를 자꾸 넣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요까지는 5mm. 정중앙 됐죠?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F6번. 자, 구멍이란 명령을 주보면 쭉 다 뚫려져. 아까 했던 값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평평한 걸로 할 거고요. 거리를 줄 겁니다. 거리를.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있죠. 끝에는 플랫, 평평한 걸로 하고요. 지름이 6mm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지름은 6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3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깊이는 3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손쉽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졌고, 자, 요거 가시성을 꺼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홀이 3개입니다. 요겁니다. 3-6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시 왼쪽은 개수를, 대시 오른쪽이 가공치수예요. 그래서 6자리, 폭 6자리가 3개란 뜻이에요. 그럼 이쪽 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방법은 두 종류예요. 뭐냐면 여기서 네모를 이렇게 그려서 이쪽으로 돌출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폭이 6이죠. 그럼 반지름 3mm, 3mm에서 이렇게 목깎이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작업 평면을 여기다 바로 올리면 돼요. 그래서 평면을 올려서 볼게요. 똑같이 XZ를 이쪽 윗면에다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새 스케치 위에서 본 모양 똑같이 여기서 절단 모서리 하면은 이게 선접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차피 이쪽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슬롯 중심점이라는 거 있죠? 슬롯 중심점. 근데 이 슬롯 중심점을 하게 되면은 치수가 끝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슬롯 전체를 해볼게요. 대신에 바깥에 있죠? 임의의 점에서 이쪽으로 대충 임의의 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 끝점이 있죠? 요과정의 치수는 18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폭 있죠? 요 폭은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물체가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데였죠? 구속이 제대로 안 됐네요. 구속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때 이걸 쓰는 거죠. 동일선상. 여기와 여기가 같은 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자, 요 중심점 잡을까요? 요 중심점은 요 선상에 있어라. 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더 들어와 버리게 되면 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F6번. 그리고 돌출. 바로 튀어나왔죠?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근데 깊이가 현재 얼마냐면은요. 여기서 보니까 23이 됐지. 여기서까지. 그러면 27이니까 깊이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깊이는 4 해서 확인해주면 이런 모서리가 만들어졌죠. 요거 가시성 거고요. 다음에 오늘 했던 원형 패턴 여기가 되겠죠. 축은 여기가 되겠고 개수는 금방 여기 3개라고 그랬죠. 확인. 이제 남은 거는 안쪽에 나사입니다. 나사. 그렇죠? 나사는 구멍 기능을 써요. 그래서 측면 찍고 여기 테두리선 그리고 이거는 나사니까 이걸 씁니다. 탭 구멍. 그 다음에 끝은 이제 얘를 씁니다. 각도를 씁니다. 그리고 나사는 ISO 메트릭 프로파일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사 지름은 10mm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사의 지름은 10mm. 자, 그러면 치수를 이게 2개가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하나만 나올 때는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깊이를 끄고 나면 자, 여기가 드릴 깊이라는 거예요. 탭 깊이. 탭은 나사가 만들어지는 깊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만들어지는 깊이가 현재 16대 있거든요. 그래서 16. 그러면 여기는 이제 드릴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드릴은 탭을 나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뚫는 건데요. 궤도에는 딱히 정의된 게 없을 경우에는 항상 탭 깊이 곱하기 1.25배를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탭 깊이가 있고 드릴 깊이가 없을 때는 항상 탭 깊이 곱하기 1.25배라는 거. 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나사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깊이 2mm에 각도 60도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못따기를 합니다. 거리와 각도. 그래서 거리는 2mm. 자, 각도가 60이니까 한쪽은 30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구멍에 대해서 요 모서리가 확인. 그러면 이렇게 못따기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3 곱하기 45가 돼 있죠. 그러면 45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로 세로가 같기 때문에 처음에 겁니다. 3mm.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가 먼저 3mm가 들어간 거예요. 자, 적용. 그 다음에 나머지 값 없는 것들 있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에 M20 돼 있으니까 나사거든요. 근데 나사 앞에 이렇게 못따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요. 먼저 스레드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레드 그리고 여기를 클릭 할게요. 사양에 가보면은 자, ISO 메트릭 프로파일이고 20짜리가 맞죠? 피치가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그림에서 봤을 때 보세요. 피치가 1.6, 2.5가 되면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렇죠? 2mm, 1.5, 1. 이게 촘촘해진다는 이야기죠. 됐죠? 확인. F6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못따기라는 거, 못따기가 여기 1mm입니다. 값 없는 것들은 보통은. 그래서 여기가 들어갔고, 화면 돌려서 볼까요? 다음에 여기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갔고, 그쵸? 이쪽에는 없네요. 그래서 확인.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완성된 17번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연습 도면보다 상당히 까다롭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17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하고 항상 2시간 정도의 예제를 좀 다뤄보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1시간 정도만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